네, 76조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될까? 오늘 학습할 내용은요, 어찌게 보면 가장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상식을 벗어나는 내용은 없는데, 근데 이것을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오늘 할 내용은 어렵진 않지만, 어쨌든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쉬운 것부터 좀 차근차근 잘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생각 열기, 물건을 살 때 무엇을 고려해야 할까? 옷을 사고 싶지만 너무 비싸네. 값이 싸졌으니 이 기회에 나도 옷을 마련해 볼까? 네, 질문 1번에 가나 두 사람은 옷을 살 때 공통으로 무엇을 고려하고 있는지 설명해 보자. 두 사람 다 뭘 고려하고 있죠? 가격이죠. 가격. 그렇죠. 박리다매란 무엇이며 가나 중 어느 그림이 이에 해당할지 제시해 보자. 네, 박리다매 많이 들어봤죠. 박리다매라고 하는 것은요, 가격을 낮추면 아무래도 살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거죠. 즉 수요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이용해서 한마디로 상품 하나당 이윤은 좀 줄이더라도 많이 팔므로 인해서 이윤을 늘리는 정책, 싸게 많이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정책을 박리다매라고 합니다. 가나 중에서는 나가 되겠죠.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 수요자가 어떤 가격에 사려고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수요량이라고 한다.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한다. 당연하죠. 아무래도 비싼 것보다는 가격이 쌀 때, 세일할 때, 할인할 때 살려고 하는 그 양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것은 수요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은 감소한다. 이처럼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수요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서 떡볶이 가격이 한 접시에 2,000원일 때 수요자들이 하루에 사 먹으려는 수요량이 150접시라고 하자. 만약 떡볶이 가격이 1,500원으로 하락하면 떡볶이를 사 먹으려는 수요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떡볶이 가격이 2,500원으로 상승하면 수요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수요 곡선은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모양이 된다. 오른쪽 아래에 여러분 교과서 같이 보고 계시죠? 떡볶이의 수요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세로축이 가격을 나타내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가격이 비싸지는 것이고 가로축은 즉 수요량입니다. 사 먹는 양이 되겠죠. 그럴 때 2,500원일 때 가장 비쌀 때는 100접시, 2,000원일 때 150접시, 1,500원일 때 200접시 이렇게 늘어나죠. 즉 가격과 수요량이 이렇게 오른쪽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이 수요 곡선, 지금 현재 곡선 아니고 지금 직선이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곡선 형태로 좀 나타나기 때문에 곡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간다라는 이 그래프를 꼭 머릿속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으로 가볼까요? 네, 70쪽 하기 전에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선생님, 명품은 비쌀수록 잘 팔리던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말합니다. 일종의 좀 가성비를 생각하는 소비 행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명품 같은 경우에는, 합리적인 소비 플러스 약간의 좀 과시욕,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명품 역시도요, 세일을 하면 잘 팔립니다. 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스스로 탐구 보겠습니다.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요량. 합리적 소비자는 자기가 낸 돈, 즉 가격보다 더 큰 만족을 얻을 수 있을 때 상품을 산다. 그러므로 어떤 상품에서 얻는 만족은 그대로인데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더 많이 사려고 한다. 반대로 어떤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그 상품을 더 적게 사려고 한다. 그렇죠. 가격은 소비자가 상품의 구매 여부 또는 구매량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렇죠. 삼겹살이 금겹살로 지난달보다 삼겹살 판매량이 3.2% 감소하였다. 사육하는 돼지수가 감소하면서 삼겹살 가격이 크게 오르자 소비자가 장바구니에 삼겹살을 덜 담고 있다. 시장에서 만난 한 소비자는 삼겹살 가격이 너무 올라 금겹살이 되었다라며 오늘 저녁에는 삼겹살 대신 닭갈비를 밥상에 올리기로 했다 라고 말했다. 실제로 닭고기 소비량은 지난달보다 4.1% 증가하였다. 네, 여러분 나와보겠습니다. 나를 참가해 학교 매점에서 빵 가격을 내려서 판매할 때 나타나는 현상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나 같은 경우에는요, 삼겹살 안 먹으면 닭갈비를 먹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삼겹살을 못 먹으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이렇게 닭갈비를 먹게 된 거죠. 근데 빵은요, 빵 가격을 내리면 빵이 많이 팔리겠죠? 그렇죠. 근데 빵이 많이 팔리는 것은 너무 당연한데 빵만 먹으면 좀 솔직히 어떻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피자 시켜줄 때 피자만 시켜주면 기분 좋아요? 콜라도 시켜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빵을 먹게 되면 우유라든지 다른 음료수의 판매량도 덩달아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매점 주인은 빵만 잘 팔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음료수, 우유까지도 잘 팔리게 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 공급자가 어떤 가격에 팔려고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양을 공급량이라고 한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한 개를 팔 때마다 더 많은 이윤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공급량을 늘린다. 그렇죠. 물건값이 비쌀 때, 물 들어왔을 때 노적을 하고 더 많이 팔려고 할 것입니다. 반대로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한다. 왜냐, 팔아봐야 이윤이 줄어드니까 아무래도 좀 팔려는 의지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죠. 이처럼 가격과 공급량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현상을 공급의 법칙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아까 수요량과 동일한 예입니다. 떡볶이 가격이 한 접시에 2,000원일 때 공급자가 하루에 팔고 있는 양이 150접시라고 하자. 만약 떡볶이 가격이 2,500원으로 상승하면 떡볶이를 더 많이 팔고 싶어 하므로 공급량이 증가한다. 반대로 떡볶이 가격이 1,500원으로 하락하면 떡볶이 공급량이 감소한다. 그래서 공급 곡선은 오른쪽 위 방향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된다. 네, 왼쪽 수요 곡선과 완전 반대죠. 공급, 즉 팔려는 사람은 가격이 비쌀 때 더 많이 팔려고 하고 더 많이 공급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공급량은 똑같이 비례하는 모양으로 올라가겠죠. 네, 요 두 개 절대 헷갈리지 않죠. 네, 머릿속에 꼭 박아 두시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까요? 네, 이번 스스로 탐구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못 오면 안 하겠습니다. 못 오면 지금 권장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개인이 한번 해봅시다. 좋아하는 과자를 한 가지 결정합시다. 과자 가격이 1,000원일 때 일주일 동안 몇 개의 과자를 사 먹을 것인지 생각하여 아래에 있는 과자 수요표에 내 수요량 칸에 적어보자. 네, 1,000원일 때 내가 먹고 싶은 걸 내가 능력과 얼마치 사 먹을 수 있겠다.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그러다가 1,500원과 2,000원으로 오르거나 또는 500원으로 오히려 반대로 내린다면 나의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한번 여러분 적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장난스럽게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수요량이 더 늘어나게 한다든지 가격이 내리고 있는데 내리니까 이제 싸구려서 안 사 먹을란다 뭐 이런 마음으로 더 안 사 먹으려는 이러한 조금 약간 합리적인 일상적인 상식적인 판단과 반대로 적지 마시고요. 좀 사람이 좀 둥글둥글하게 무난하게 좀 배운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가지고 요거 여러분들이 한번 숫자를 쓰고 오른쪽 표에 모둠이 아니고 개인의 과자 수요 곡선 이렇게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이거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해보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갑시다. 자, 79쪽 보겠습니다. 네, 시장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생강 열기 누가 가격을 결정할까? 고등 한 마리 얼마예요? 2,300원이에요. 어제보다 조금 올랐어요. 그럼 꽁치 가격은요? 꽁치는 어제보다 가격이 내려 한 마리 1,000원입니다. 뒤에서 이 학생이 가격은 누가 결정하는 걸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생선 가격 누가 결정할까요? 상인일까요? 소비자일까요? 아니면 정부일까요? 네, 답은요. 소비자와 공급자가 함께 가격을 결정합니다. 네, 정부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뭐 특별한 사태라든지 독가점 이런 경우에 국가가 가끔 개입하기도 하죠.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것까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시장 경제 체제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함께 결정한다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 상인이 다 정하는 것 같죠. 근데 아래 글을 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시장 가격의 결정. 앞에서 예를 든 상황에서 떡볶이 가격이 한 접시에 2,000원일 때 수요량은 150접시, 공급량도 150접시이다. 이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여 수요와 공급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진다. 그림으로 보면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곳에서 균형이 이루어진다 라고 되어 있네요.
좀 더 읽어보고 설명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떤 재화나 서비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할 때 가격을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이라고 하며 이 가격에서 거래되는 양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 원하는 양을 거래할 수 있다. 네, 자꾸 떡볶이가 나와서 발음 너무 어려운데 자꾸 떡볶이 하니까 좀 쉽지가 않네요. 자, 봅시다 여러분. 자, 왜 상인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게 아닌지 보겠습니다. 떡볶이 가격이 1,500원일 때 200접시가 팔리죠. 근데 너무 싸니까 별로 안 팔고 싶어요. 공급자는 100접시밖에 준비를 안 했어요. 근데 하루 종일 팔아야 될 떡볶이가 오전에 다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인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격을 좀 더 올려도 되겠다. 손님이 넘쳐나다 못해 줄 서 있으니까 허탕치고 가는 손님들이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을 올리겠죠. 네, 2,000원으로 딱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딱 맞는 거야. 내가 준비한 양과 팔린 양이 딱 동일합니다. 야, 이게 가장 적정 가격이죠. 그런데 상인이 떡볶이 사장님이 욕심을 좀 부리는 겁니다. 2,500원으로 해도 잘 팔리지 않을까? 그대로 팔리지 않을까? 라고 해서 2,500원을 했더니만 또 많이 팔아 먹으려고 200접시까지 준비를 했네요. 이랬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네. 하루 종일 있어도 반밖에 못 판 거야. 내가 준비한 양의 반밖에 못 판 겁니다. 내가 준비한 모든 걸 다 버려야 돼. 이 사람이 깨닫게 되는 거죠. 무조건 가격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구나. 다시 돌아가자. 2,000원으로. 네. 이렇게 정해지는 거죠. 최종 결정은 당연히 상인이 하지만 그 결정을 하기까지 누가 영향을 미친 겁니까? 네. 수요, 즉 소비자가 영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소비자와 공급자가 함께 가격을 결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있는데 두 곡선이 서로 만나는 지점, 만나는 지점으로 이렇게 직선을 딱딱 그어 봅니다. 그랬을 때 가격이 정해지고 거래량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정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아까 설명했던 거 그대로입니다. 한번 서로 해볼까요? 스스로 탐구,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을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만약에 떡볶이 한 접시의 가격이 균형 가격이 인 2,000원보다 낮거나 높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생각해보자. 네. 만약에 떡볶이 한 접시 가격이 1,500원이라면 어떻죠? 1,500원이면 수요는 넘쳐나죠. 서로 막 사먹으려고 난리 나겠죠. 싸니까. 근데 공급하는 사람은 별로 팔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즉 가격이 형성이 안 되겠죠.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수요량이 많으니까 가격이 상승하겠죠. 차츰차츰. 네, 가격이 상승하고 그러면 수요량은 조금씩 감소할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상승하니까 공급량이 서서히 증가하겠죠. 수요량은 서서히 감소하고 공급량이 서서히 증가하니까 결국에는 나중에는 만나게 되겠죠. 두 선이 만나게 되면 가격 상승이 멈추게 되고 그랬을 때 2,000원이라는 균형 가격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위를 참고하여 떡볶이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높을 때는 어떤 현상이 발생할지 빈칸을 채워보자.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빈칸을 채워봅시다. 만약에 떡볶이 한 접시 가격이 2,500원이라면 네, 2,500원일 때 수요량은 어떻습니까? 2,500원일 때 100접시죠. 공급량은 200접시입니다. 그러면 수요량과 공급량 중에 어느 것이 많다? 공급량이 더 많죠. 이랬을 때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가격이 하락하겠죠. 가격이 점점 하락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하고 공급량은 다시 감소하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같아져서 균형 가격인 2,000원에 도달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렵습니까? 하나도 안 어렵죠. 네, 혹시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 이 영상을 들을 때쯤이면 아마 반반씩 학교로 나오고 있을 겁니다. 그죠? 댓글로 질문하면 답변이 어려우니까 어차피 학교에서 쌤 만나니까 어려우면 쌤한테 질문하세요. 알겠죠? 2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쓰고 그 이유를 말해보자. 영국의 경제학자 마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네, 이렇게 생긴 줄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어쨌든 유명한 사람이에요. 가위에 윗날과 아랫날이 만나서 종이를 자르듯이 뭐와 뭐가 동시에 작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작용하여 가격을 결정한다.
함께하는 창의교실. 운동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될까?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를 경험해보자. 네, 이렇게 뭐 진행 절차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유자의 역할과 공급자의 역할을 서로 해보면서 뭐 한번 해보자는 건데요. 네, 뭐 어쨌든 뭐 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